모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오늘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과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을 꼭 데려오겠다며 정부의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국의 다른 시도 역시 각자의 지역 산업과 짝을 이루는 공공기관 가져오겠다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왜 전북이어야 하는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끝까지 설득해야 할 겁니다. 유난히 더위와 폭우로 힘들었던 올 여름이 지나며 또 이제는 전북의 미래를 바꿀 반가운 소식도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2명의 감독반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군산과 울산조선소 본사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 위험 전반과 사고 뒤 개선 조치를 살핍니다. 끼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고강도 감독에 나섰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단체 전국협의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 발언이 나온 공개 포럼을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100년을 이끌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메가 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10건 이상을 발굴하는 게 목표입니다. 군산시가 김을 비롯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수산식품 수출 가공종합단지를 2배 키워 K푸드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북도가 오는 21일까지 2026년 을지 연습을 진행합니다. 일부 교통 통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아침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희 페트롤 전북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다시 보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2분입니다. 오늘 사회 이슈죠. 수요일 사회 이슈로 꾸려지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직장 내 괴롭힘 호소 20대 방사선사 사망 진실은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방사선사가 입사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 등등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쟁점까지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세별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동군산 병원 사례처럼 제 주변에서도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질책이나 따돌림 때문에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 간의 갈등 정도로 넘기지 말고 조직이 적극적으로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시선이 많은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조사로 밝혀져야겠지만 저희 딸도 이번에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겪는 문제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여러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취재한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의 김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주 기자. 먼저 이제 사건의 경과부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진 건 이제 지난 6월입니다. 동군산병원에 입사한 20대 방사선사 고 임가연 씨. 한 달이 되지 않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직접 취재를 하셨으니까 사건의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임가연 씨는 지난 6월 초에 군산의 대형 병원인 동군산병원에 방사선사로 예, 입사했습니다. 올해 6월. 네, 올해 예, 6월입니다. 첫 직장은 아니었고요. 예. 대학을 졸업한 뒤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다른 병원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군산의 대형 종합병원인 전북대 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거기를 목표로 새로운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일하고 있던 병원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큰 병원에서는 경력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군산병원인, 그러니까 군산에서 좀 큰 병원이니까 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입사하고 약 한 달이 되지 않은 6월 말에 가연 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이유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이제 단계인 만큼 분명히 이제 큰 꿈도 안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김 기자는 이 사건이 이제 사망이 된 이후에 이걸 좀 접하셨을 텐데 좀 최초에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습니까? 당시에 그 저희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그 커뮤니티랑 예.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관련 글들이 좀 게시가 됐었어요. 그 유가족 측에서 올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얘기가 되고 있었고 저도 거기에 이제 댓글을 남겨서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다. 예. 제 연락처와 좀 댓글을 남겼었고 거기서 바로 뭐 이제 연락이 닿았던 건 아니고 예. 뭐 노조라던가 좀 관련된 단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을 좀 다수 접촉을 하면서 예. 유족과 좀 연결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유족 측도 이제 만나 보셨을 겁니다. 유족 측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당사자가 지금 안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임가연 씨가 주변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에게 남긴 이야기로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뭐 핸드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동근산병원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예. 지금 병원에 재직하고 계신,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요. 예. 가연 씨가 친구들과 뭐 나눈 대화 기록 같은 거를 보면 출근하기 싫고 너무 힘들다. 사람들 없을 때 계속 운다. 얼른 그만두고 싶다는 식으로 회사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 대화 상대방도 이직을 하더니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망 사흘 전쯤에도 출근하기 싫다면서 집을 떠난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고인의 전임자로 공모했던 방사선사도 기자회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증언을 하셨는데 전임자의 증언에서 뭐 유의미한 소득이 좀 있었는가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고인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정황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차라리 누가 이 사람을 정말 물리적으로 때리고 욕을 해서 뭐 그거를 녹음하고 녹화한 파일이 있어서 증거가 명확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CCTV랄지 이런 게.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정말 사람을 좀 피말리듯이 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롭힌 정황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태움이죠. 그래서 살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임가연 씨가 그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침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었어요. 공석이 나서 채용 공고가 뜬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2달 만에 그만두셨다고
많더라고요. 예. 그분도 이제 기자회견이나 뭐 취재 과정에서 정말 죽기 직전에 나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 증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역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눈치 주기, 뭐 사람을 피말리듯이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8시 반까지 출근으로 계약은 돼 있는데 7시 반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예. 뭐 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된 휴무도 보장이 안 되고 예.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던 것 같고 예. 뭐 단아까 말투 같은 뭐 군대식 문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여성분인데 그곳 방사선사 중에는 좀 남성분들이 좀 많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남자 선임분들이 뭐 이분에게 뭐 주장입니다. 뭐 방사선 맨날 맞고 뭐 술 마시고 그러니까 좀 임신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예. 좀 책임자급의 얘기를 했더니 예. 뭐 네가 쉬워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답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퇴근 후에도 신입이니까 배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정말 많은 양의 과제를 매일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도 20대 중반이고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설마 선배들이 나한테 나쁘게 하겠나 예. 하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뭐 AI나 막 이런 곳에 상담을 합니다. 예.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병원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동떨어지는 게 내 잘못일까? 막 이런 거를 물어봐요, AI한테.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내성적인 분은 아니고 뭐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회장이나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힘들다는 걸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차마 깊게는 이야기를 못 하셨겠죠. 예. 걱정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진짜 물리적으로 때리고 욕하면 누가 봐도 잘못이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예.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예. 내가 신입이니까 좀 일을 못 배워야 한다는 뭐 못한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며칠 뭐 몇 주 된 사람들한테 그러니 이분 입장에서는 책임감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지역인데다 업계도 좁으니까 좀 짧게 일하다가 그만두면 내가 예. 평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분도 이제 2달 만에 좀 그만두면서 책임자한테 이제 남긴 카톡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죄송하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장문으로 좀 전달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임가연 씨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가연 씨 이전에 전임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본인이 겪으시고 2달 만에 퇴사를 한 입장이고 이제 그 본인이 겪었던 일 책임자에게는 어떤 그 서면으로 남기긴 했군요. 네네. 이건 또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렇죠. 그 경찰이 네. 조사를 하고 있으니 예, 예. 좀 가능성이 예. 뭐 있을 예, 것도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일단 피해자 측의 증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추정치입니다만 결정적인 어떤 증거나 단서가 지금으로서 이제 명확히 보이지 않는 뭐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거를 왜 남기지 않았을까요?라는 게 또 의문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저도 취재하면서 좀 노무사나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본 게 그 예. 대목이었어요. 이렇게 힘들었으면 뭐 녹취라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자살까지 생각을 할 정도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라면 굉장히 이미 이분이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상태라는 거죠.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뭐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어진 거죠. 계속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숨이 막히는데 그 와중에 녹취를 해서 증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기가 과연 쉬울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사실관계에서 보면 출근 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이나 휴게 시간이 그러니까 점심 시간 같은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입 직원의 어떤 일명 뺑뺑이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언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고용노동부라던가 예.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 지원단 측에서 동군산병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받고 있는데 뭐 이 조기 출근, 휴게 시간 미보장 이런 내용들의 제보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폭언이나 인격 모독, 뭐 조롱, 폭행, 따돌림 같은 유형이 좀 가장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됐고 예. 성희롱 발언 같은 제보도 있었.
있었고요. 예. 계약과 다른 조기 출근 강요, 휴무 휴게 시간 제한 같은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보는 지금도 받고 있는 걸 있다고 하니 혹시 아시는 게 있는 분들은 유족 지원단 측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이제 직접 받고 있는데 폭언, 인격 모독, 조롱, 폭행, 따돌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되는 유형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네.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고 병원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병원에 대한 그 명칭이나 이런 그리고 고 임가연 씨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도 유족 측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뒤늦게 공개를 좀 하셨죠. 예. 병원 측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병원 측에 취재를 해봤는데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자체 조사가 끝나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이제 뭐 내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답을 했어요. 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거를 좀 보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이제 유족과 병원 측에서 가장 크게 엇갈리는 지점은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유족 측에서는 병원이 이 사건을 좀 개인의 문제로 덮으려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 또 일각에서는 입사 한 달 만에 사망한 거면 개인 성향 탓이 더 컸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무사분께서는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곳인데 심지어 이제 과제 같은 것도 이제 내줬으면 퇴근을 하고 나서도 그 사실상 공간에 있어야 직장 되고 생각을 계속 예. 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직장이라는 게 한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께서도 뭐 실제로 2주 만에 돌아가신 분의 사건도 맡아봤는데 산재까지 뭐 인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건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당사자가 극도로 절망하고 스트레스로 판단 능력을 잃어가는 시간을 보면 뭐 한 달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사실 그리고 개인이 원래 그랬던 거 아니냐는 논리는 법원에서도 좀 이미 여러 차례 배척이 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뭐 대법원이 과거에 은행 지점장 사건을 좀 판단한 게 대표적인데요. 뭐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에 세상을 떠나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은 이런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이 된다고 하면 예. 증명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세워왔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1, 2심에서 유족 패소로 판단이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였습니다. 예. 최근 하급식 판결들도 좀 비슷한 판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성향이 어떤 우울증에 취약하다거나 그리고 심리적 방어 기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좀 낮은 사람이 어떤 그 집단 문화, 직장 내 따로 괴롭힘에 해당하는 문화를 접하게 되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뭐 그 심리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취약점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명백한 선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이거 개인적인 취약성이 그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예. 그 업무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뭐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지금 유족 측에서는 그 개인 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유족 지원단에 뭐 노조라던가 좀 예. 그러니까 병원에 노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뭐 노조라던가 여러 단체들에서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를 도와주시는 노무사분이 계시고 이제 예. 그분들을 통해서 좀 업무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일단 병원 측에서는 자체 조사를 했다는 건데 자체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이제 제3자를 통해서 한 건데요. 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뭐 이제 유족 측에서는 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 사례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뭐 기사 같은 걸 좀 찾아보면 그동안 꾸준히 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회사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아니면 그 원인 뭐 어떤 뭐 사망이라던가 그런 원인들이 회사에 있다고 그 유족 측이 주장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사측이 조사를 하거나 이번의 경우에도 사측이 고용한 노무사가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게 객관적일 수 있는가 하는 좀 그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해당 병원은 뭐 역사가 좀 있네요. 군산에서는 그래도 신뢰받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나 봅니다. 지역에서는 오래 자리를 지켜온 병원이고 규모도 꽤 있는 편이고요. 예. 그런데 이번 취재를 하면서 조금 든 생각은 환자로서 그 병원을 이용을 하는 것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겪는 환경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밖에서 보는 평판이나 뭐 내부 조직 문화가 늘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래된 조직일수록 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이렇게 해왔다 뭐 그런 것들로 좀 그런 것들이 힘을 얻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조사 수사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좀 환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13일에 고인의 49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유족들은 여전히 뭐 공식적인 사과와 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고 있는 안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유족 측에서는 사과 그리고 신속하고 좀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뭐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을 좀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피해자가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 의료 현장에서 흔히 태움이라고 불리는 이런 문화를 개선을 해서 다시는 뭐 비슷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와 또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핵심 쟁점이랄까요? 좀 짚어주실까요? 이번에 임가연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전임자 그 증언을 하셨던 분 뭐 등 해서 3건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됐고 원래는 이 건들을 좀 각각의 감독관 분들께서 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한 명이 이 사건을 이렇게 병합을 해서 맞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고용노동부는 경찰 자료를 넘겨받아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 수사도 아직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이고 유족 지원단 측에서는 최근에 뭐 면담이나 고용노동부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 진행 과정을 좀 공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할 부분은 하나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좀 여러 사람이 비슷한 조직 문화에 대한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병원이 그렇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병원이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건지 이제 뭐 전임자분께서 퇴사를 하면서 문제를 알렸다고 하시니 예.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것까지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김현주 기자가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그 문화 그 어떤 그 병원 업계 조직 문화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한 3가지 정도 짚으셨습니다. 좀 어떤 점들이 많이 걸리시던가요? 앞에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이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예. 전임자가 2달 만에 그만두면서 관리자한테 문제를 알렸어요. 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고 그 빈자리에 임가연 씨가 들어와서 1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개인 간의 갈등이었다면 사람이 바뀌면 상황도 달라져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유족 지원단이 제보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이 기사가 나간 뒤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나도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전화가 온 사례도 있었고 예. 이제 유족 지원단이 접수한 제보가 이달 초 기준으로 15건인데 예. 2018년부터 좀 올해까지 계속 좀 오랜 기간 걸쳐 있습니다. 예. 이제 방사선사뿐 아니라 부서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뭐 퇴사자, 뭐 실습생 분들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눈에 띄는 거는 좀 상급자에게 알렸는데도 묵살을 당했거나 예. 오히려 그 뒤에 조금 따돌림을 당했다. 뭐 이런 제보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조직이 몰라서 못 막은 게 아니라 알고도 그대로 뒀다 하면은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게 취재 과정에서 그 노무사분도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당한 사람이 다시 가해자가 되는 그런 구조.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신입 때 그렇게 겪은 사람이 그걸 내가 참고 견뎌서 좀 선임이 되고 선배가 되면 네. 이거를 고치고 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그게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여기는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똑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가해자 뭐 한 명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걸로 과연 이 문제가 끝날까? 학계에서도 그 태움을 개인의 성격 문제,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좀 가르침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예. 자, 일단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나라 사례도 좀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법하거든요. 예. 이제 먼저는 일이 벌어지기 전 단계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직무 스트레스 검사와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어서 예. 이제 우리도 관련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 벌칙 조항이 없어서 이게 안 지켜도 뭐 이게 벌칙이 없는 거죠. 이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좀 노동계 일각의 지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오히려 자살률도 높고 직무 스트레스도 높은 나라인데 예. 좀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조사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의 신뢰도 문제죠.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망 사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이 그러니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제도가 만들어진 셈인데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좀 이런 죽음이 산업재해로 좀 인정받는 문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건 아주 흔히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4명 인데 OECD 평균이 10명 정도니까 2배가 넘어요. 예.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도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찰 통계를 보면 이렇게 사망을 하시면 이제 분류를 나름대로 하잖아요. 경찰에서 어떤 원인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경찰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 문제로 세상을 떠났다고 분류된 분들이 매년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건 지금 이 자료들 이 근거들은 제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토론회를 지난해 했었는데 그거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 500건이 넘는데 실제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자살이 산재다라는 거를 좀 쉽게 인식이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증 책임에 좀 유족 측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법 구조도 조금 걸림돌일 수가 있는데 산재보험법상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재로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게 업무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상당하게 인정이 될 때만 산재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족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예. 안 계시니까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뭐 자살 산재 인정률을 보면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 인정률이 2023년 43%에서 24년 31%, 지난해는 25년 37% 수준이었습니다. 네. 21년에 50%대였던 거랑 비교하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이렇게 인정이 안 돼서 네. 소송으로 가면 좀 거기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 거예요. 예. 김현주 기자 이제 시간이 조금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오늘 김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